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날씨가 요즘에는 정말 이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후덥지근하고요. 저 지금 뭐 여름일수록 우리는 이열치열 해야 합니다. 너무 시원한 거, 너무 찬바람 쐬면은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 면역력은 체온이라 그랬죠. 특히 심부체온입니다. 심부체온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란 어떤 외부에서의 항원이 들어와서 내 체내에 있는 항체와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격렬한 이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죠. 여러 가지 뭐 발열이라든지 뭐 두드러기의 증상이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러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항원과 항체가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심부온도가 낮아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이 관점이 다르다는 소리는 뭐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알레르기 과민 반응은 면역을 억제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알레르기는 반드시 치료되어야 하고요. 다양한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그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이 알레르기 Q&A인데요. 특히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우유를 끓여서 먹으면 알레르기가 발생치 않고 차갑게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뭐 설사가 난다라는 거죠. 배가 아리하고 싸리하면서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설명하기 전에 저의 피레토 세라피 이론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피레토 세라피 이론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왜 이러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기는지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항시 심부체온 최적화 치료를 위해서 저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죠. 우리가 생명 탄생의 온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부 온도가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 심부 온도라는 것은 이 온도라는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면역력. 우리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그 힘, 에너지, 바로 심부 체온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심부 체온이 항시 37도를 유지할 때만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불사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의미는 뭐죠? 영원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위해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99.99%입니다. 왜? 항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온도가 내 심부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심부 온도는 끊임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낮아지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정상적인 잠을 자야 되고 의식주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잘 자고 잘 먹고 또 잘 배설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는 신분도가 자꾸 내려가게 되고 신분도가 내려가게 되면 바로 다양한 질병에 걸려서 사망에 빨리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도 최적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 그랬죠. 항시 37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피부 온도라는 것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신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는 내려간다라는 거,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기느냐? 바로 저는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바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항원이 들어와서 그 항원과 대항하기 위해서 내 몸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항체가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방의학적인 관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신분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염증 반응, 알레르기 과민 반응, 면역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하지만 저도 임상 경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 사례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쓰기보다는 신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라면은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체온을 안 떨어뜨리고 오히려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치료하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바로 신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생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신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갈 때는 4가지 이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고 또 모공은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기서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질 때, 응력이라는 것은 압력과 밀도가 낮아지는 공간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조직에 변형이 오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 과민 반응 중에 우리가 맥관 부종이라든지 팽진이라든지 피부 발적, 발지, 모세혈관 확장증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도 나타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응력이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고요.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피부의 발적, 발진, 자결감, 화끈거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증상이 계속 장기화되고 반복이 될 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기고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우유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먹으면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차갑게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유는 동물성 지방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 이 속에는 포화지방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소를 사육할 때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우유도 포화지방산이 있거나 다른 항생제 성분이 있거나 했을 때 이러한 우유는 내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포화지방산의 녹는 점은 11.3도에서 93.6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가서 녹지를 않는다. 녹지를 않으면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 발생이 안 된다. 산화열 발생이 안 될 때는
더더욱 신부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때 우유를 데펴 먹으면 아무래도 우유의 온도가 올라가면 좀 산화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피부 온도가 덜 올라가는 거죠. 신부 온도가 덜 내려가니까. 자, 이때는 피부 온도가 덜 올라가면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덜 생기는 거고,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우유를 더 차갑게 먹어버리면 우유가 몸에서 더 분해가 안 되고, 또 우유에 의해서 신부 온도는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갈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긴다 이겁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찬 우유를 먹으면 모공은 더 다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죠? 구멍이 있는 데로 간단 말이죠. 상체로 올라가거나 하체, 대소변 구멍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대소변 구멍으로 이렇게 아래로 열이 쏠릴 때 약간의 복통이라든지 복부의 불쾌감, 그리고 설사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찬 우유를 먹고 왜 설사가 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생리, 병리 기전을 잘 이해하실 때, 우리가 신부온도가 내려갈 때 네 가지 이 생리, 병리적인 변화를 잘 이해할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콩 잼을 먹거나 삼겹살, 특히 회를 먹어도 심하게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땅콩에는 또 지방, 유지가 많거든요. 지방에 포화지방산이 있다. 자, 포화지방산은 분해가 안 되고 산화가 안 되고 산화 열 발생이 안 돼서 신부온도가 내려간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삼겹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꼭 돼지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뭐 보쌈을 먹는다든지 기름기 없는 부분을 먹어서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기름진 음식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오히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를 먹어도 심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모든 음식은 좀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야채도 또 회도 이 다 탕을 해 드시거나 끓여서 드셔야지 너무 날거 생걸 드시면 내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되죠. 분해가 안 되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열 발생이 잘 안 돼서 신부 온도는 오히려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돼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 둘씩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지만 지금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하나 둘씩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알레르기는 유전인가요? 유전 아닙니다. 저는 유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의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태아를 가졌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태아의 신부 온도도 낮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태아도 뭐 태열이 있다든지 또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몸속 온도가 낮아서 또 태아도 몸속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온도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신부 온도를 최저가 시켜주고 또 태아도 난 이후에 또 신부 온도를 최저가 시켜준다라면 두 사람 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임상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치료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알레르기에 자, 그리고 약간 아빠가 술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생겨요. 자, 이거는 뭐 아빠가 알레르기 술에 의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술은 pH가 낮습니다. 자, pH가 낮다는 소리는 내 몸에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아빠 또한 신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열이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가림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술에 의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신부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그때 술을 먹을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가 더 붉어지거나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생기거나 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뭐 아빠가 뭐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있어서 내가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있다. 뭐 유전 관계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우리가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이 아닌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까지 빨리 알려주세요.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알레르기 그럼 감인 반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뭐 서양 의학에 있어서는 뭐 스테로이드 제제나 한사민 제제를 써서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신본도 피본도 둘 다 내려가 버립니다. 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런 양리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본도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본도까지 동시에 내려가게 된다는 거고,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그대로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신본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다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또 상체로 쏠리거나 또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된단 말이죠. 자, 쏠리는 순간 피부 온도는 다시 올라가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뱅글뱅글 증상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키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열이 안 쏠리는 순간 피부 온도는 높아졌던 피부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알레르기 과민 반응도 없어지고 일체의 발적, 발진, 가려움증 증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알레르기 과민 반응과 심부 온도 저하로 인한 피부 온도의 상승 관계 속에서 염증 과민 반응이 생기는 것과 어느 정도의 이 상관성 또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무쪼록 저 같은 경우는 신본도 최적화를 위한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면역력을 증강시키면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더 좋은 치료 방법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